미나상 건니치와 대낮인데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앉아봤어요. 조명이 여기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렇게 잡으니까 또 어둡네요. 좀 화면을 변화주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다 짰어요. 이제 마지막 바퀴인데 이거는 이름이 크로셰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평생 레이스 뜨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서구 쪽에서는 크로셰, 굵은 실이든 짧은 실이든 간에 크로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도 명칭을 바꿔서 이제 SNS에 올리곤 하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 하려고 켰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가 요새 이걸 좀 중점적으로 짜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여름 피자법. 여러분들은 여름에 어떻게 더위를 지내세요? 올해는 개묘년이잖아요. 개묘년이라 이 개묘년에는 비가 들어있대. 그래서 올여름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음력 7월에 이틀 빼놓고 전부 다 비가 오겠다는 분도 계셔요. 그거는 이제 명리학 공부하신 분의 이야기고 올 초부터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가물고 장마가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물폭탄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좀 있고 여기가 풍납동 나들목 쪽이에요. 저쪽 좀 더 가면 이제 접어드는 길이 있고 여기서는 산보 나가는 토끼굴이 있는데 그 여름에 홍수가 나면 거기까지 차 들어오긴 하죠. 제가 홍수 겪은 거는 풍납동에서 1990년도 한 번인데 지하실이 잠겼죠. 그때 연립주택 2층에 살았는데 지하에 방 한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를 주었었는데 그 아가씨가 외환은행 다녔는데 대낮에 이제 대피를 하러 온 거야. 근데 그때 이름으로는 성내역, 지금 잠실 나루역,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물에 잠겨 가지고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짐을 빼고 우리 집에서 그 물이 빠져나가도록 한 일주일 같이 재워줘야지.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집도 그때 지하가 잠긴 건 잠긴 거니까 북한에서 쌀을 받았어. 북한에서 쌀을 받아가지고 북한 쌀을 먹어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벌써 33년 전이네요. 그리고 사인해가지고 그 보조금, 수혜 보조금을 20만 원인가 그때 돈으로 좀 받았어요. 그러고 우리는 잠기진 않았는데 지하에 방들이 많았어. 그때 쇳방살이 하는 사람들. 장롱 같은 게 다 젖은 거야. 진흙탕에 잠겨가지고. 그래서 그 다 꺼내놓고 나중에 샤워기로 닦는 걸 봤는데 그 내 집 살림살이가 다 진흙탕 우물에 잠긴 그 상황이 어땠을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홍수를 그렇게 수해를 우리 지하방이 잠겼는데도 이 체감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에 들어가서 비만 오면 일본은 굉장히 또 그때 또 비가 많이 왔어요. 한 해 여름에 도쿄에 우리가 살았는데 태풍이 13개가 지나갔어요. 그 도쿄가 한태평양 지진대임과 동시에 태풍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미가제라고 유명하잖아. 신풍이라고 불러가지고 신의 권위에 뭐 도전할 수 없다는 이서 그래서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 해가지고 빨간 루비 반지를 끼고 빨간 그 와인을 마시고 돌아올 수 없는 갈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쥐고 그 미국 군함의 그 굴뚝 속으로 들어가는 폭탄, 인간 폭탄이 됐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가미가제 특공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살으신 분이랑
상당히 일본을 좋아하셨죠. 요새 살아계셨으면 아마 굉장히 타인들과 불협화음이 있었을지. 그에 반면에 또 중국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중국어 전공하신 아버님이라 그 옛날에 수교가 없었잖아. 74년도 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중국하고 수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해주신 간접적인 이야기로 저의 세계관도 당연히 좁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교 없을 때 일본에 건너가서 중국인들과 좀 만난 적도 있었고, 아, 중국 사람들 민족성이 저렇구나, 뭐 이렇게. 요새는 우리 서울에 미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많잖아요. 근처에서 관광을 오시니까. 제가 서울역 강의를 가는데 거기 이렇게 관통에서 1번 출구로 15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4호선 내려가지고 관통하도록 굉장히 많은 중국어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수교가 없었던 시절에 저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다 중국인이 쏟아져 들어오고 뭐 이런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인 변동 이런 거에 좀 발빠르게 대처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어학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어떤 책을 보는 것도 있고 문헌 자료를 찾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온라인이 열려 있잖아. 온라인이 열려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뭐 유튜브나 구글 이런 거를 서치하면 정말 많은 그 고급 정보들이 있어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면 북서울미술관의 현대미술사 강의를 들으러 다녀요. 벌써 한 4번, 5번 간 것 같아. 난 다음 주만 되고 그 다음은 금요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 수업이 있는 관계로 못 가는데 오늘은 현대미술 큐레이터 뭐 이런 동향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언급을 교수가 하셨어. 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역사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시대별로 고차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들이 우월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 저게 뭐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물론 잘 살지 잘 살고 문화 우위를 점거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렇게 대놓고 스스로의 자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민족 문화를 폄하하는 강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막 하고 있던 차에 그 중에 각 객석 중에 이제 한 분이 딱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좀 뭐 설왕설래 이렇게 막 지나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뚜렷한 답변을 주지 못했어. 그리고 괜히 사족, 얼레발, 핑계 막 이런 걸로 빗대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어. 어느 나라가 못 산다고 해서 그 나라 문화가 무지하거나 미개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보다 인도가 못 산다고 해서 인도 문화를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저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문화를 우리보다 하등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저런 문화 강의 관련하는 사람들은 주관이 좀 뚜렷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끄트머리 10분 남겨놓고 이제 질문 시간을 받겠대. 그래서 나도 답변을 좀 하긴 했지만 보나마나 이제 저렇게 까대기 시작하면은 객석에서 계속 까대는 질문만 나온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보다 거기는 연장자 시니어들이 굉장히 답변도 잘하시고 객관적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수준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높았어요. 민속박물관에 내가 민속학 강의도 작년에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거기는 연식이 더 높아. 더 높고 질문 잘 오지 않았어. 그리고 한 번은 강연자가 이제 퇴직자 박물관 관장 정도 되시는데 PPT 못하대 자기.
그래가지고 누굴 시키기라도 하지. 그냥 나온 거야. 그래서 아 대단하다. 저 사람 누구 백인데 그 앞에 200~300명 앉혀놓고 나는 PPT를 못한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면서까지 강의를 챙겨가는 거 아니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 또 가기 싫어졌어. 등록은 올해는 하긴 했는데 화요일날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가버렸어. 나 또한 강의를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진짜 2시간 강의하려면 정말 일생 전통 연구원을 30년을 털어낼 경우도 있거든요. 중간중간 엉뚱한 질문 하시는 분들한테도 팁을 아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렇게 강연료를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화가 나고 차라리 이렇게 나의 유튜브는 별로 자랑할 만한 유튜브 영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생각을 수시로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든 거잖아. 물론 피드백이 많이 잘 오진 않지만 여하튼 그래서 아쉬웠어. 오늘 굉장히 아쉬웠고요. 다음 한 번인데 저렇게 아쉬운 사람이 나와서 강연 안 했으면 좋겠어. 홈페이지에 쓸 정도야. 내가 심심해서가 아니고 그동안은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려고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이제 생각하면서 듣고 소통하고 심포지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잘 알아듣고 질문을 해서 사회 변화, 문화 발전 이런 데 좀 애써 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각도를 잡으니까 뒤에 막 별게 다 보이네. 인형도 보이고. 저는 이 모습 그대로 제 사무실을 사랑하는데 요 풍납백제문화공원 쪽에 내가 1호점이고 벌써 6년 돼 있거든요. 여기서 1호점이고 옆에 한복집은 더 오래되셨고 그 옆에 갤러리가 있고 또 갤러리가 또 들어왔어. 그리고 이쪽에 자수공방을 하나 찾았어. 그래서 이쪽에 내가 덩어리 만들어서 아카이브 만들어서 물론 힘들겠지. 쉽진 않겠지. 그래서 풍납동을 좀 예술인 마을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이 좀 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과도 자주 소통할 테니까 피드백이나 이런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대화마다 짠해 바이바이.